자, 분만 이기예요. 개대되고 그리고 나서 태아가 만출되기까지를 분만 이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태아가 만출될 때 우리가 회음절개술 해주면 도움이 되죠.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회음절개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점. 회음부가 찢어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거예요. 깨끗한 절개가 됩니다. 깨끗한 절개를 통해서 출산을 돕고 그리고 깨끗한 절개를 통해서 회복을 쉽게 할 수 있고 항문까지 열상되는 것을 막아주면서 회음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만이기를 단축시킬 수 있어요. 너무 중요하죠? 분만 직후 신생아 간호, 아프가 점수. 이거 계산해 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례로 주어질 거예요. 사례를 보고 나서 얘가 몇 점이다 이렇게 점수화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건강사정입니다. 아프가 점수, 신생아에 대한 건강사정이에요. 분만 1분 그리고 5분 2번 할 겁니다. 그랬을 때 심박도, 호흡, 근긴장도, 반사, 피부색을 관찰해서 점수화하는데 총 10점이 만점이고요. 0에서 3점이다. 아, 얘가 엄마 몸 밖을 나와서 혼자 살아가기가 어렵구나. 심한 적응곤란. 4에서 6점 정도, 중정도의 적응곤란. 7에서 10점이면 곤란의 정도가 미약해서 스트레스가 없는 것을 얘기해요. 엄마 뱃속을 나와서 새로운 세계로 왔습니다. 새로운 환경이에요. 혼자 살아가야 돼요. 혼자 숨 쉬면서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기억이에요. 자, 0점, 1점, 2점, 최대 10점이에요. 심박동, 무박동 0점, 느리다 100회 이하이면 1점, 이상이면 2점. 호흡, 무호흡 0점, 불규칙적이고 과소호흡한다 1점, 좋다, 기운차게 운다. 호흡을 굉장히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점이고요. 근육 긴장도 축 늘어져 있어요. 힘이 하나도 없어요. 0점. 사지를 약간 굴곡한다면 1점. 활발하게 움직이고 굴곡이 확실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다면 2점입니다. 반사 반응. 코에다가 카테터를 한번 넣어볼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이 없어? 0점. 카테터를 넣었는데 울거나 약간 움직이는 거, 약간 피하려고 하는 거 1점이에요. 활기차게 울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확실하게 한다면 2점입니다. 피부색 푸르고 창백해요. 푸르고 창백한 피부색, 순환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 몸은 분홍색인데 손과 발이 푸르러요. 중심에는 그래도 순환이 되는데 말초까지는 순환이 잘 되지 않아.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점. 몸 전체가 분홍색이다. 몸 전체 구석구석 순환이 잘 되고 있구나를 의미하고 2점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례예요. 얘 나오면 무조건 사례 나올 거예요. 자, 신생아의 눈의 간호입니다. 산도를 통해서 나오는 동안 눈이 임질이나 클라미디아 감염이 되어서 결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 1%의 질산은 0.5%의 에리스로마이신 또는 1%의 테트라사이클린 연고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분만 3기로 갑니다. 자, 분만 3기는 이 태아가 만출되고 나서 태반이 만출되기까지를 얘기해요. 태반이 만출되잖아요. 그럼 태반을 관찰해야 되죠. 태반의 이상 유무를 사정하기 위해 태반의 외양, 무게, 혈관 분포 등을 잘 관찰할 거예요. 그리고 태반이 완전히 떨어져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태반이 남아 있으면 자궁 퇴축을 방해해서 산후출혈의 원인이 됩니다. 이 산후출혈이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사망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자, 자궁 수축이 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자궁 저부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자, 분만 직후 자궁 저부 마사지는 자궁 근육 섬유에 수축시키고 응고된 혈액을 배출시키도록 합니다. 하지만 얘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자궁 이완이 돼요. 자궁이 수축돼야 될 시기에 자궁이 이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얘 역시 출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출혈됩니다. 자궁 근육의 피로를 초래할 수 있어요. 자, 분만 4기, 회복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는 안정 격려시켜 줄 수 있도록 하고요. 출혈 예방, 중요하죠.
분만 후 계속해서 자궁을 마사지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궁이 이완되는 것 같으면 적절하게 수축될 때까지 경고하면서 부드럽게 원형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도움이 돼요. 자, 배뇨간호 필요합니다. 방광이 팽만되었다면 자궁을 우상방으로 밀어내서 자궁 근육의 수축을 어렵게 하고 산후출혈을 초래하게 됩니다. 방광벽의 이완은 방광벽이 이완되어 있으면 소변이 정체되게 될 거고, 소변이 정체되면 언제나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 자연 배뇨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도뇨해 주셔야 돼요. 자, 안이간호. 회음부, 외음부 앞쪽에서 뒤쪽으로, 그리고 자궁이 수축하면서 통증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산후통이라고 얘기를 해요. 산후통이라는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12시간 동안은 자궁 수축이 규칙적이고 강한데 경산모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왜 그럴까요? 자궁이 수축되면서 나타나는 통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경산모는 자궁이 더욱더 잘 이완된다고도 얘기했고요. 그럼 더욱더 많이 이완된 이 자궁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수축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산후통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거즈에 싼 얼음덩어리 회음절개 봉합 부위에 대어줌으로써 뭐 한다는 얘기? 냉 적용한다는 얘기. 우리가 기초간호학에서 했던 얘기. 자, 이제는 산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산욕기다 분만 후 6주간을 얘기합니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을 산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식기간에 퇴축, 자궁 수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유를 위한 유방의 변화가 함께 일어납니다. 자, 생식기의 변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궁. 태반 부착 부위 자궁 내막이 치유되는 과정은 자궁근의 섬유 수축, 이화작용, 자궁 내막의 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태반 만출 후에 태반이 부착되어 있던 부위의 혈관 주변 자궁근이 수축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태반 박리 부위의 출혈을 조절할 수 있고, 자궁 근육의 수축으로 자궁의 크기가 점차 감소하면서 회복되게 되고, 자궁 내막의 기능층이 배출되면서 분만 직후부터 자궁 내막의 재생이 시작됩니다. 자궁 저부의 높이 변화. 임신일 때의 자궁 저부의 높이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죠. 산욕기 역시 자궁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 회복에 있어서 이 자궁 저부의 높이 역시 의의가 큽니다. 태반 만출 직후 자궁 저부는, 자궁 바닥은 배꼽과 치골 결합 중간 높이에서 촉진됩니다. 그런데 배꼽과 치골 결합 중간 높이에서 촉진됐던 이 자궁 저부가 12시간이 지나면 자궁 저부가 배꼽까지 올라와요. 배꼽과 치골 결합 그 사이에 있던 것이 12시간 지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고요. 왜냐면 골반상 근육이 복구되고 방광과 직장이 충만돼서 자궁의 위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매일 1에서 2cm씩 하강해서 2주 후에는 자궁 저부가 촉진되지 않습니다. 자궁의 퇴축, 초산모가 경산모보다 빠르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풍선 생각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 번 자궁의 근육이 늘어난 것과 여러 번 자궁 근육이 늘어난 것과 당연히 수축력이 달라지겠죠. 수유부와 비수유부가 수유부가 비수유부보다 빠르고, 왜냐면 수유부는요 옥시토신 분비될 거거든요. 옥시토신이 뭐 하는 애였는데요? 자궁을 수축시키는 애였어요. 그러니 당연히 빠르겠죠. 자궁근이 과다하게 신전된 경우에는 퇴축이 지연될 수 있어요. 고무풍선 생각하세요. 퇴축 불완전. 자, 자궁이 비임신 상태로 완전히 퇴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궁 근육이 과다하게 신전된 경우를 얘기한다. 흔히 나타난다. 자궁 이완과 태반 조직의 잔류로 인해서 문제됩니다.
출혈 감염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후통, 간헐적인 자궁 수축으로 인해서 나타난다. 경산부나 자궁이 과도하게 신전된 경우, 반복적인 수축과 이완이 일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다. 모유 수유를 하는 동안 자궁 수축되니 당연히 산후통 경험할 수 있죠. 자, 오로에 대한 얘기 역시 A급 잡아주셔야 돼요. 자궁 내막의 재생이 이루어지는 회복 과정에 따라 분비되는 분비물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오로를 보면서 자궁 내막이 잘 재생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볼 수 있죠. 의의가 커요. 중요해요. 오로는 질구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 자궁이 수축할 때 더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마사지하면, 자궁 마사지하면 당연히 자궁이 수축되니까 오로가 더 많이 나오게 될 거고요. 암적색이라면 질에 고여있던 것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자궁 이완은 과다한 오로와 산후기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시기에 따라서 오로의 형태, 그 양상이 변화됩니다. 봐요. 산후 1일에서 3일 적색 오로를 나타내요. 밝은 적색, 혈액성이고요. 혈계를 포함해요. 혈액 생각하시면 돼요. 혈액 덩어리가 막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징적인 육류 냄새가 나요. 처음에는 다량이지만 중정도로 감소하게 되고 자궁이 수축됨에 따라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 있거나 수유할 동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혈액 덩어리가 막 나오다가 이제 갈색으로 변할 거예요. 4일에서 10일. 분홍, 갈색, 장액성이고 혈계가 나타나지만 얘는 없어요. 덩어리가 없다. 냄새가 없습니다. 냄새가 나타난다면요, 이건 감염 사인이라고 보셔야 돼요. 양이 점차 감소합니다. 백색으로 산후 10일에서 3주까지 우유빛 또는 노란빛. 냄새 없어요. 위생이 좋은 상태에서 아주 소량입니다. 이렇게 변화를 보이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양도 줄어들고 색깔도 변하고, 그죠? 근데 봐요. 지금 한 산후 10일쯤 됐어요. 10일쯤 됐으면 한 이쯤이잖아요. 갈색 오로가 끝나고 백색 오로가 시작되는 이 타이밍에 갑자기 혈계가 보이고 혈액이 보여요. 이거는 뭘 얘기해요? 출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오로, 역시 질 분비물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질을 통해서 나오니까 이 질 분비물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오로입니다. 오로. 오로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월경과 배란의 재개. 모유 수유는 배란과 월경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랑 관련이 있어요? 프로락틴과 관련이 있죠. 프로락틴은 FSH, 에스트로겐, LH, 프로게스테론, 이 주기를 감소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희상하부, 뇌하수체, 그리고 난소, 요 주기를 막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억제시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유의 25%가 첫 월경 전에 배란을 하기 때문에 산육 초기의 적절한 피임법에 대해서 꼭 고려할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신의 변화, 심혈관계 변화, 혈액량, 분만 후 12에서 48시간 사이에 일시적으로 순환 혈액량이 증가하게 된다. 혈관 외액의 집합과 혈관 외액에 있던 수분들이 들어오는 것과 이뇨작용 때문이다. 혈액 확장 효과를 나타내서 헤마토크릿이 떨어지고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혈액량이 순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분만 3일까지는 임신으로 인해서 증가했던 혈액량이 감소하게 되고 분만 4주 정도까지 임신 정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 자, 심박출량 분만 시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태반이 박리된 직후에 가장 많은 양이 박출되는데, 자, 이것은 자궁 수축이 순환 혈액 내에 다량의 혈액을 내뿜기 때문이다. 태반이 박리됐습니다. 태반이 박리됐으면 그 부위에 수축이 일어나죠. 수축이 일어나면서, 자, 생각해 볼게요. 태반을 통해서 태아순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태반이 박리되면서 그 부분이 수축됩니다. 그럼 이 혈액이 어디로 가요? 모체 몸을 돌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심박출량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임신으로 인해 증가된 1회 박출량은 분만 후에도 48시간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분만 후 이뇨 효과로 일시적인 혈액량 순환 증가 현상이 겹쳐 그 결과 초기 산욕기에 35% 정도의 심박출량 증가 현상을 보일 수 있어요. 자, 혈압과 맥박, 혈압은 정상 상태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고 기립성 저혈압은 나타날 수 있고 산후조혈계의 변화, 초기 혈액 희석 증상에 이어서 혈액이 이뇨작용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혈액 농축이 일어나게 되고 혈액 농축이 나타나게 되면 그만큼 수분이 감소됐다는 얘기니까 헤마토크릿은 상승하게 됩니다. 분만 후 3에서 7일 이내에 상승하게 돼요. 자, 임신 중에 비대해진 적혈구 증가, 헤마토크릿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겁니다. 산욕기 4에서 5주 정도의 임신 전 상태로 돌아가게 되고 백혈구 증가증이 나타날 수 있다. 지금 출산을 했어요. 태반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올라갈 수 있죠. 올라가야죠. 적혈구 침간계수 증가하고요. 임신 중 증가된 응고인자 수준은 계속적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있을 겁니다. 자, 섬유소원 그리고 프로보플라스틴은 산후 3주가 지날 무렵까지 증가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증가된 응고인자들이 부동, 폐혈증, 외상과 상호작용하게 되면 응고인자는 증가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뭐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혈전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혈전이 뭐가 될 가능성도 크다? 색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혈전성 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임신 중 상승된 에스트로겐, 단백질과 지방 합성에 영향을 미쳐서 지방산, 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지방단백, 응고인자를 증가시킬 거예요. 자, 비뇨기계의 변화, 신사구체의 여과유리의 상승 상태가 산후 일주일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뇨작용, 하루에 3리터까지 이뇨작용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모유수유의 이점. 영아, 모유는 위장계 성숙에 증진할 뿐만 아니라 면역체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 모유는 특이 항체와 세포 매개성, 면역체, 면역 요소를 아이한테 전해줄 수 있다. 그러니 질환 예방 가능하다. 알러지 질환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고 인지 발달도 높여줄 수 있다. 수유부 입장에서는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감소됩니다. 난소, 자궁, 유방암 등 자궁 퇴축 증진시킬 거예요. 옥시토신, 그로 인해 산후출혈 감소시킬 수 있고 빠르게 회복 가능하고 애착 형성이 더욱더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골다공증 발생 위험률이 감소될 수 있다고 하죠. 경제적이다. 편리하다.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하다. 분유 타고 그 분유를 조금만 놔둬도 그것이 세균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세균 감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유 과정을 볼게요. 유즙 분비 기전. 첫 번째, 유선이 발달해야겠죠. 자,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유선 소엽이 발달하게 됩니다. 임신 시 프로락틴,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더욱 발달하게 되고 보신피질 자극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 여기에 관여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유즙이 생성됩니다. 임신 후기에 시작되게 되고 프로게스테론이 유즙 생성을 억제하다가 태반 만출 후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로겐, 태반 락토젠이 현저하게 저하되게 되면 뭐가 상승한다고요? 프로락틴이 상승한다고요. 프로락틴이 유즙을 생성하게 될 겁니다. 이제 생성된 유즙이 분비되어야 하죠. 자, 유즙이 적절하게 배출되면 유즙 분비가 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즙이 비워지는 만큼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칙적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유즙 분비 과정은 지장을 받게 된다. 생성이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유방을 규칙적으로 완전히 비우는 것과 자주 비우는 것은 지속적으로 젖을 생산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사출반사, 유선 발달, 유즙 생성, 유즙 분비 과정이 연결선상에서 일어난 이후에 뒤따르게 된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사출반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접촉적 자극, 아이가 젖을 뺄 때 시상하부에 전달돼서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자극하게 될 겁니다. 그럼 전엽에서 어떤 호르몬이? 프로락틴이 아이가 젖을 빨므로 인해서
전엽에서 프로락틴 분비돼서 뭐 할 거예요? 유즙 생성해낼 거예요. 후엽에서는요. 옥시토신 분비될 거예요. 그럼 얘가 뭐 할 건데요? 수축시켜서 저지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기전과 함께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이 그대로 기출됐습니다. 여기 비워놓고 그래서 유즙 생산과 관련된 호르몬 뭐예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타나는 호르몬이 뭐예요? 이 호르몬의 명칭을 쓰고 그 기전, 그 기능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마찬가지예요. 비워두고 자, 뇌하수체 후엽에서 생산되는 사출반사와 관련된 호르몬 뭐예요? 그 명칭 쓰고 기능, 기전을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림 기억하세요. 그림 그리고 기능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수유의 시작. 출산 후 태반이 만출되고 나면 프로게스테론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유즙 분비가 개시되게 되고 출산 후 약 30시간 이내에 초유가 나오게 되고 초유에는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뮤노글로불린 A가 포함되어 있어요. 얘는 신생아에게 부족한 위장관 항체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모유 수유와 피임. 수유가 일정 기간 피임을 보장하긴 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수유와 프로락틴과 피임과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면서 자, 약물, 모유 수유, 수유 중인 엄마가 약을 복용할 때는 반드시 상의 후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 왜? 이 모유를 통해서 약물이 태아에게 전달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피해야 할 약물들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유 수유에 따르는 문제들, 함몰 유두, 유방 우류, 유두 균열 간단하게 봐주시면서 그래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생아 황달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신생아 황달, 생리적 황달이다. 출생 후 24시간에 시작해서 3일 이내에 가장 심한데 생리적이라고 했으니까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신생아의 간이 미숙하기 때문에 아직 신생아예요. 미숙하단 말이에요. 그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인공수유나 모유수유하는 아기에게 정상적으로 나타나요. 정상 신생아는 일주일, 미숙아는 3에서 4주 후면 저절로 없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간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자, 레이트 온셋이에요. 이 쫑디스, 황달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리적인 원인이 없으면서 출생 후 2주경에 발생하는 황달은 모유 속에 있는 효소가 빌리루빈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모유 속에 있는 효소로 인해서 2주경에 나타난다. 이 효소는 신생아 장내에 있는 빌리루빈 흡수를 증가시키고 이때 모유 수유를 12시간 내지 24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하면 빌리루빈의 수치가 저하될 수가 있습니다.